중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은 중국 공산당 국제통일 전선의 중점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다른 국가의 선거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력 신장과 백검하로 그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미국에는 중간선거가 있었고 11월 24일에는 대만에서 직할시장 및 각급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2018년 대만 지방선거 개입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가 브리핑한 대만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고를 보시면 자세한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윌리엄 에바니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선거 개입한 지는 이미 몇십 년이죠. 우리는 그들이 대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전략 계획에 따라 수천 가지 자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가 낙마하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느냐?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해외 중국어 매체인 따지 위엔의 당하오 씨가 작성한 기사가 있어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선거 개입은 중국 공산당 국제통일 전선공작의 중점 사항으로 수단도 다양하고 과정도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종합해보면 중국 공산당이 해외 선거에 개입하는 수단은 9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밀 자금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은 중국의 가장 관용적이고 흔한 수법입니다. 정치 기부금 형식 또는 각종 다양한 이익단체를 통해 중국의 이익에 영합하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근 미국, 호주, 대만 등에서 기부금의 출처와 투명성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고 사법기관과 언론에서도 종종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들어 방법을 바꿔 감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미국 혹은 대만 사업가로 하여금 먼저 특정 후보에게 정치연금이나 개인 기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 중국이 해당 사업가의 중국 내 회사에 돈을 주거나 각종 방법으로 이익을 보존해 줍니다. 중국 공산당의 개입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돈 세탁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비방자료 수집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해외에서 촘촘한 감천망과 각종 정보 수집 경로를 통해 중국의 비우호적인 정치인의 불리한 정보와 음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성추문을 만들어 언론이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합니다. 때로는 암암리에 상대 후보를 협박해 스스로 사퇴 혹은 양보하게 하는 등 선거 결과를 조종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언론을 매수하거나 비자금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선거에서 지극히 중요한데 주류 언론에 대한 침투는 중공 해외 통일 전선의 기본 전략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통일 전선부의 해외 언론 침투는 호주, 뉴질랜드, 대만, 미국 등에서 가장 심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소식통이 인터넷에 폭로한 데 따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중공은 내부적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좌파 언론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특정 당 후보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공화당 후보를 모함하는 자료들을 수집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의 언론 침투가 가장 심각한 곳은 대만입니다. 중공은 대만 기업가를 통해 특정한 주류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인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언론과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통일전선부는 대만 현지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해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게 한 후 그 네트워크를 통해 중공 매체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비판합니다. 2018년 11월 대만 지방선거 당시 중공이 소유한 일부 대만 언론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부를 공격했고 일부 중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에 대해 흑색 선전을 자행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네티즌을 동원한 SNS 공격입니다. 인터넷 댓글 부대 우마오당은 중공이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의 하나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중공은 대규모 인터넷 부대를 조직해 SNS에 각종 의견과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SNS의 일부 유명 인사들은 교묘하게 특정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격하는 의견이나 보도하는 분석을 빈번히 올립니다. 중공 인터넷 부대는 주로 언론의 사이트나 라이브 동영상에 나타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혹은 특정 입장의 유권자를 가장해 과격한 주장을 발표하고 인터넷 설전을 유도해 의견 충돌과 사회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혐오하거나 지지하도록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우마오당이 한국의 선거에도 개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우마오, 한국 돈으로 80원, 우마를 받는다고 해서 우마오당이라고 하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채용해서 현재는 더욱 조직화되어 군대 형태의 편제를 갖추고 있고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조선족 출신 중국 팔로군 사단이 중국군의 최선봉에 서서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듯이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 우마오당이 한국 선거에 댓글 부대로 쉽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양면 통일전선으로 오제편입니다. 양면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비교적 음험한 선거 개입 수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선 겉으로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만 암암리에 또 다른 여러 수단을 동원해 그 특정 후보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그 특정 후보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고 여겼을 때 중국 공산당이 설중송탄식의 도움을 주는데 이를 통해 특정 후보를 심리적으로 매수합니다. 그 후보가 일단 당선되면 중공은 그를 대리인으로 삼아 현재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금전적 이익으로 현지 오피니언 리더를 매수해 선거 개입하는 것입니다. 해외 어느 나라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습니다. 그 오피니언 리더는 종종 중공이 적극적으로 보섭하려는 통일전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역적 연고가 있고 사회 인맥도 풍부해서 강한 발언권으로 선거의 풍향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해외 현지의 사람을 파견하거나 혹은 오피니언 리더를 중국으로 직접 초청해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와 접촉한 후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그로 하여금 혹은 그의 인맥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통일전선과 거래한 흔적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대만을 대상으로 특히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기업을 동원해 원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 중공은 관계가 긴밀한 해외 기업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정치적 후원금이나 관련 자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대신 중공은 이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도록 보장해 줍니다. 중공은 또 대대적으로 대만 기업가들을 동원해 선거일에 대만으로 돌아가 중공에 유리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소수 대기업 사장은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자신의 지명도와 명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애플 하청업체인 폭스콘의 모그룹, 공아이그룹의 구어타이민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조폭을 동원해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입니다. 조폭은 최근 중공이 대만에 침투해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폭을 동원한 정치 개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대만 정치기관 조사에 따르면 중공 공무원 대만 사무실 소속의 외연 판사처가 사실상 대만 조폭을 조종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조폭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만에서 통일전선과 더불어 소란을 일으켜 사회를 분열하고 대립과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초기에 중공은 대만에서 현재 여러 조폭을 접촉해 매수했지만 최근에는 조폭을 배경으로 정당을 만들어 신분 세탁하고 공개적인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조폭 정당은 대륙의 회사를 만들어 중공의 자금을 받거나 중공이 특별히 안배해준 사업에서 이윤을 얻어 활동 경비로 충당합니다. 즉 사업으로 은폐해 중공 자금을 직접 수수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반 조폭처럼 중공의 지령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또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합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정당 후보로 등록해 선거활동에 당당하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목적은 당선이 아니라 중공이 제거하려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해 낙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외곽 조직을 동원해 사회 충돌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중국 통일전선부는 단연간 조직적으로 침투했습니다. 향후회, 교포단체, 교수나 학생회 등 중국인 조직은 이미 중공 통일전선부의 외곽 조직이 되었습니다. 선거 전날 중공은 각지의 외곽 조직에 지령을
내려 투표권이 있는 교민이나 학우들을 동원해 중국 공산당이 좋아하는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정보를 퍼뜨려 다른 후보를 비판합니다. 한국의 외노자의 경우 조선족 중국인이 68만 명, 중국인 44만 명으로 중국 국적의 한국 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갑니다. 이들 중 일부가 중국의 지령을 받고 외곽 조직이 되어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중국 공산당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야비한 짓입니다. 한국은 힘들게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중공의 통일전선 전략을 널리 알려 방비해 우리 자손들에게도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